가게에서는 증시 각도기. 예,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판 안지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쉬운 투자 증시 각도기 곽상주입니다. 요즘 쉽진 않죠? 예,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은 장이었습니다.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또 폭락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네, 사실 이 정도면 네네 그렇죠. 거의 폭락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나침반에게 물어볼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네. 뭐 종목마다 대응이 다르겠지만 네. 이미 많이 올랐고 기대감이 껴서 음. 먼저 올라갔던 종목들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지 않고 시장 상황 때문에 좀 빠졌던 종목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매수로 대응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식을 조금 담았어요. 저는 사실은 최근 1월, 12월 말부터 지금까지 들어온 계좌들은 이미 오른 주식을 사기는 조금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약간 그렇죠. 간만 보고 못 사고 있었어요, 주식을. 네. 그래서 현금 많은 계좌들이 좀 있었거든요. 최근에 개설된 계좌들 중에서는 그런 계좌들이 오랜만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라고 포착이 되어서 주식을 상당히 많이 샀고, 그리고 현금화가 되어 있는 계좌들도 현금을 상당히 줄이는, 다는 줄인 건 아니지만 상당히 줄이면서 현금을 주식으로 교체를 했고요. 근데 의외로 내가 현금 마련한다고 했는데 몇몇 계좌들 현금 없는 계좌들이 있더라. 그렇죠. 근데 왜 그랬냐면 그거는 이런 주식들은 절대 안 빠질 거야 하면서 샀던 것들이 있어요. 대형 저평가 주식들. 네. 대형 저평가 주식들, 참고로 뭐 일부 은행이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을 사놓은 게 있었습니다. 걔들도 빠지더라. 그렇죠. 현금을 마련하고 그것도 사고 현금도 마련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었어요. 거의 현금이라고 생각하고 은행주를 담아놓은 그렇죠. 그런 현금이라고 생각하고 사놨는데 걔들도 빠졌어. 그렇죠. 참 주식 이런 거죠. 뭐 네.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어. 네. 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1월에 새로 오신 최근에 들어온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매수하기 좀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네, 싶어요. 타이밍이 왔죠. 네, 타이밍 온 12월에 거죠. 네. 12월 초에 들어왔던 고객들 같은 경우에랑 그다음에 1월 초에 들어왔던 고객분들이랑 너무 상황이 좀 다르거든요. 맞아요. 네. 네.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언제 사야 되나 이미 많이 오른 것들 사긴 부담스럽고 그렇죠. 하고 망설이고 있었는데 이렇게 조정이 왔을 때는 좀 현금이 많은 계좌들은 좀 매수할 그렇죠. 수 있는 좋은 기회. 사실은 피한다고 상당히 피해 있었어요. 네. 그 수익 실현한 계좌들은 이건 뭐 월봉상으로 보면 바닥이네 뭐 이런 것들 사놓고 대가리 조금밖에 안 들었잖아 뭐 네. 이러면서 뭐 이렇게도 하죠. 저희는 저평가돼서 소외된 기업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면 전화하면서 주식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저희는 그런 기업들이 함께하는 그런 투자자입니다 이러고 하겠습니다 하고 탁 하면서 막 올라가는 거야 사니까 역시 잘 샀어야 했는데 걔들도 빠지더군요. 그럼요. 저평가인데 저평가 아주 싼데도 빠지더라고요. 네, 어쩔 수 없어. 그거는 뭐 감내해야지.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한 2%가 넘게씩 빠졌습니다. 네. 오늘도 개인만 나홀로 코스피에서는 매수를 했고요. 좀 많이 약해졌습니다. 5,100억 원 코스피에서 매수했고요. 옛날 코스닥은 같았으면 120억. 이건 엄청난데. 네. 그렇죠. 옛날 같았으면 뭐 굉장히 많이 산 케이스인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5천억 정도면 조금 용기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고객이 다 빠졌어요. 거기다가 빠졌죠. 고객이 많이 빠졌어요. 지금 70조도 깨져가지고. 네, 60조대 내려왔죠. 네, 이게 만약 이렇게 쭉쭉 빠지면 조금 더 타격을 입을 수는 있겠다는 건 열어놓긴 해야 되겠다. 예. 그렇죠. 분명히 주식을 사서 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그 이외에 그냥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마 시장이 더 빠지면 빠질걸요? 고객 예탁금도 안 빠지겠습니까? 그게 정상일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렇다면 거기서 이게 시장이 붕괴되는 흐름으로 갈 것인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거는 잘 알 수는 없으나 그렇게 거대한 하락의 그림자 먹구름이 올 것 같진 않죠? 그리고 저는 항상 이때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이런 뭐 시황관에 대한 생각 보면은 아직 그런 뭐 빠질 것 같은 그런 이슈가 뭐 보이진 않아요. 근데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게 보이니까 앞으로 빠질 거야라고 생각해도 꼭 그대로 안 가더라고요. 그럼. 네, 그래서 네. 굳이 뭐 그래서 중요한 건 이유가 여러분 이거예요. 시장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사실은 오늘 그 현금성 주식들 있잖아. 현금 대신 사는 주식들이 빠지긴 했지만 마음은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그런 게 대응이 아닐까 싶고, 그리고 저는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버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기업에 투자하는 거지 시장에 베팅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 들어요. 네. 시장에 베팅하지 마시고요. 시장을 맞춰가지고 그건 카지노지. 그지? 잭팟을 노리면서 하는 건 그거 말고 건전한 기업 그리고 좋은 기업들을 매수를 하면 사실 오늘 같이 이렇게 많이 빠져도 에이씨 이러면 해소가 되는 게 있습니다. 네. 아직은 그 뒤에 아직 욕 나발나발나발 이것까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은 버틸만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더 힘들어지면 이제 욕이 나발나발 나오지. 벽 보고 막 거친 그쵸. 쌍시옷들, 쌍시옷의 향연들 막 터지잖아. 막 파파파파파. 이 파차름, 그죠? 작년에 한 9월, 10월 케이스를 보면은 네. 저희도 좀 그런 상황까지 갔었잖아요. 그렇죠. 10월에 파차름 엄청 터트렸지.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상승을 다시 그렇죠. 이어갔죠. 정상적인 단어들이 사용이 안 됐었죠 그때. 예, 근데 아직 저희가 정신 차리고 있는 거 보면은 아직 바닥이 공간이 아닌가 좀 싶어요. 있어, 그지? 내 파차름 터질 때까지 공간이 좀 남아 있어. 아, 그렇죠. 저희가 정신을 잃을 때쯤이 아마 바닥쯤이 그렇죠. 아닌가 싶습니다. 덜덜 떨릴 때 이 전문 투자자도 덜덜 X 됐구나. X 됐어. 병신 이러면서 손을 끊어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들면 바닥이죠, 그죠? 여러분 일반 투자자하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거 하나는 버티는 거지 뭐, 그죠? 좋은 네. 기업이면 그냥 아휴 또 병신들 탔네 이러면서 참자 이러고 버티는 거예요. 네, 그게 약간의 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네, 오늘 시장에 좀 영향을 많이 끼쳤던 바로 올라오다가 빵! 예. 두더지 막 얻어맞았어. 야, 난 그래, 장중에 진짜 힘세다. 어떻게 이렇게 올리지? 엄청 막 65포인트를 거의 다 회복을 시키면서 다 올려가지는데 갑자기 내리 찍었죠. 그 있잖아. 볼록 튀어. 두더지 튀어나오는. 두더지 때리듯이 완전히 얻어맞았습니다. 예, 오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네. 네, 이 파기환송심의 뭐 선고에 불복하면은 대법원에서 판단을 다시 받을 수는 있는데요.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요. 예. 2017년도 8월에 이제 징역 5년을 한번 선고받았었거든요. 그때 선고 당일에 마이너스 1%였어요. 네. 삼성전자 주가가. 예. 근데 이게 장 끝나자마자 바로 이 소식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다음날 마이너스 2%로 마감을 했고, 토탈 3%. 네, 토탈 3% 정도. 근데 오늘 한 3% 정도 빠지잖아요. 3.4% 정도. 네. 근데 그때 보면 그게 하락의 마무리였고 한 일주일 동안 횡보의 지속 상승을 이어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진짜로 감옥에 들어가서 앞으로 경영 활동에 좀 차질이 생기면 뭐 좀 더 이어갈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런 정치 이슈보다는 앞으로는 좀 기업 가치에 초점을 맞춰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분 경영 못 하실 때 주가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네, 언제였죠? 제 머리가 나빠갖고 기억력도 내 주름이 좀 적어서 정확하게 그 시점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경영 못 하시는 동안에 주가가 올랐어요. 국정농단 사태 때문에. 네, 맞아요. 경영 고백이 생겼을 때. 예, 그때 계속 주가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세계적인 기업이고 네. 경영 시스템이 사주 한 명에 좌우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쵸. 이미 시스템이 구축된 회사다라는 것은 과거 경험상으로는 충분히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 업황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만 이제 아주 중요한 뭐 투자 의사 결정 이런 거에 조금 절차가 지연이 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이제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한 명이 결정을 내려주지 않는다고 뭐 결정이 아예 안 되거나 그것 때문에 회사가 뭐 큰 타격을 받거나 뭐 이럴 정도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마이너스 3.4%로 삼성전자가 마감을 했고 지수를 같이 끌어내렸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테슬라로 대박난 ARK, 아크라는 이제 투자 회사가 있는데요. 네. 여기가 이제 차세대 테마로 우주를 찜했다고 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아크 설명을 조금 하고 가시죠. 아크인베스트라는 회사는 파괴적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유명한 액티브 ETF 운용사입니다. 네. 미국 시장에서 투자를 하고요. 캐시우드라는 CEO가 창업을 했거든요. 여성분입니다. 2014년도에 창업을 하고 테슬라에 집중 투자를 했습니다. 2018년에 테슬라 주가가 한창 흔들릴 때 그때도 지속해서 비중을 늘렸고요. 네. 그 결과 작년 미국 전체 ETF 상위 10개 가운데 3개가 이 아크의 ETF였습니다. 맞아요. 네, 수익률을 말씀드리면 ARKG라는 데가 181%, 그리고 ARKW가 157%, ARKK가 153%를 달성을 했고요. 올해 들어서 국내 개인 투자자 매수 1위 ETF가 바로 이 ARKK입니다. 총 1,500억 원어치 매수가 들어왔고요. 네. 오늘 이 소식이 나오기 전까지 데이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알고 이 개민 투자자 이 서학 개미 분들이 이걸 알고 많이 매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진짜 우리
우리 전문 업에 있는 분들 진짜 반성 많이 해야 돼요. 지금 개인분들이 유튜브하고 이런 거 찾아가지고 들어간 거 아니야. 대응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 빠르게. 우리 조금만 잘못하면은 다 딸린다니까. 다 따라잡힌다니까. 그쵸. 어. 정신 차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정신 차리자. 네. 밤새 공부하는 건가? 그쵸. 아, 잠은 자야지. 예. 난 잠이 많아. 밤새고 회사 와서 자. 그럴 것 같아. 네. 이 아크인베스트가 이제 우주 관련 ETF를 내놓겠다는 출시 계획을 14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을 했고요. 얘기는 그 전부터 됐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ETF에 편입할 종목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뭐 한 발언에 따르면 로켓이나 인공위성, 드론을 제작하는 이 우주 항공 기업들이 방산, 항공 관측, 농업, 통신, 드론, 우주 탐사 등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주 탐사에 초점을 둔 중점을 둔 이 기업의 주식에 투자를 해서 장기적 성장을 추구할 것이다라고 했고요. 우주 산업은 정부 중심 사업이었지만 최근에는 민간으로 넘어오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네. 네, 해당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버진 갤럭틱 20% 급등을 했고요. 넥사 테크놀로지 20% 급등했고 이게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많이 난리 미쳤습니다. 났어요 오늘. 네, 오늘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한 7.7% 올랐고요. 네. 세트레가이는 16%, 인텔리안테크는 20%인데요. 이 세트레가이 인수 소식도 있었잖아요. 이거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난 13일에 발표를 했었고 세트레가이를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분 인수를 하는 건데요. 진짜네. 네, 유상증자 참여로 지분 20%를 확보하고 전환사채 투자로 10%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전환사채가 이제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가정하에 10% 네. 지분이요. 총 30% 지분 확보로 최대 주주에 등극할 것 같습니다. 이야. 네. 예, 우주 전쟁이 시작되나? 아, 일단 뭐 저기 뭐 스페이스X가 상당히 잘 깔아놓긴 했죠 지금. 네, 그렇죠. 이게 5G로 안 되는 커버리지 안 되는 건 실제로 지금 커버리지가 되니까 네, 되는 장사야 장사 자체가. 그렇죠.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앞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섹터인 것만은 분명히 보입니다. 네. 네. 그리고 현대위아가 전기차 열관리 시스템 개발 소식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전기차는 내연기관과 달리 가용할 열원이 많지 않아서 폐열 회수와 이 활용을 넘어서는 별도의 열관리 장치가 필수적이라고 하는데요. 예, 국내 최초로 전기차의 구동 부품과 배터리 부분을 통합해서 열을 관리하는 모듈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네, 기존에는 이제 구동 부품과 배터리 냉각을 별도의 장치가 담당을 했는데 이를 네. 기능적으로 통합을 한 것입니다. 아, 네, 이 모듈은 이제 현대차 eGMP에 탑재가 확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2023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현대위아 주가는 11.4%나 상승을 했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발표가 있었잖아요. 네.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었는데요. 설 이전에 특단의 공급 대책을 발표를 할 것이다. 부동산. 네, 부동산 공급 대책을 이야기했습니다. 저금리 상황과 풍부한 유동성으로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려서 2020년에 인구가 감소했음에도 61만 세대가 늘어났다. 결국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을 부추긴 측면이 있고 이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유지하면서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국토부가 방안을 만들어서 신임 장관이 설 이전에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네. 공공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 개발을 통해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공급을 통해서 공급 부족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발언을 했죠. 그러면서 금일 건설주가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신세계건설이 오늘 무려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장중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네네. 종가를 보니까 깜짝 놀랐고요. 싼 건설주였죠. 네, 네. 대우건설도 한 6%, GS건설도 네. 한 3% 올라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야, 이거 국내 부동산에 돈 잘 버는데 건설사들. 네, 그렇죠. 예. 더 갈 수도 있겠네. 더 갈 수도 분위기가. 있죠. 예. 과거 고점 대비로는 많이 떨어져 있어요. 10분의 1 토막에서 스타트했어 지금. 그래서 그쵸. 2배 정도 올랐어요 지금. 네. 네. 그리고 이제 LG U 플러스 소식인데요. 이동통신사 최초로 디즈니 플러스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네, 아직까지는 이제 최종 계약까지는 아니고요. 독점 계약 여부도 아직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네. 네, 지난해 연말부터 협상이 시작됐다고 하고요. 한국 시장에 욕심 있는 디즈니 측과 그다음에 이 콘텐츠 확보가 절실한 LG U 플러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예. 현재 막바지 단계로 최종 계약만 남은 상황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네. LG 플러스가 지난해 2018년 말에 넷플릭스하고도 이동통신사 중 처음으로 계약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분기에 가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해서 414만 명이 됐습니다. 네.
여기에 근데 넷플릭스가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언급도 했고요. 네, 죄송합니다. 재미를 봤으니까 계속 지르는 거지 지금. 네,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19년 11월에 출시가 됐고요. 얼마 안 됐습니다. 네. 디즈니, 그다음 픽사, 마블, 스타워즈, 내셔널 지오그래픽 등의 자사 계열사 콘텐츠 8천여 종을 월 7달러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가장 저렴한 요금제는 9달러거든요. 네. 이것보다도 낮은 가격이고요. 출시 3개월 만에 구독자 수가 3천만 명, 그리고 출시 1년을 넘긴 작년 말에 8,600만 명을 확보를 했다고 발표하면서 주가가 더 급등을 했었죠 그때. 확실히 그 IP의 위력이 대단한데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참 일본한테 우리는 고마워해야 되는지 일본이 바보 같은지 헷갈려요. 만화 IP는 정말 뭐 비교할 수가 없지 많은 IP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톰부터 시작해서 드래곤볼, 요즘 뭔지 뭐 슬럼덩크 등등등. 요즘이요? 아니 요즘 네. 뭔지 모르겠고 죄송합니다. 네. 저는 동자몽 세대예요. 모르죠? 전 모르겠어요. 동자몽이라고 있어요. 동자몽 저기 파란 색깔 얼굴은 하얗고 이렇게 파란 인조인간 같이 생기네. 그런가요? 그건 전 드래곤볼 세대예요. 나도 드래곤볼 세대인데. 전 초등학교 때 고3 봤는데. 난 고3 때 시험 공부 안 하고 그거 봤는데. 아 진짜요? 네. 그 공부 안 해도 이렇게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어쨌든 잘 됐다는 게 아니고 네 어쨌든 그 많은 걸 가지고 웹으로 안 바꾸는 거예요. 웹툰으로. 진짜 웃기는 거지. 걔네들은 했다면 이 디즈니 플러스만큼의 만화 시장에서는 위력이 있는데 정말 이상한 게 그냥 종이책 다 봐요 아직도. 그리고 거기다 만족하는데 내수가 너무 크니까 수출할 의지가 전혀 없어. 수출 안 해도 먹고 사니까 그냥 그러고 사는 거야. 그래서 약간의 과부족 상황이 항상 발전에, 그러니까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아. 한국은 약간 항상 결핍이 느껴지잖아. 네. 그래서 뭔가 더 잘할까 그러고 진취적으로 막 죽든 살든 한번 부딪혀봐 이런 게 있는데 거기는 그냥 뭐 난 충분한데 뭘 뭐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디즈니 얘기 들으니까 다시 또 그런 걔네들 앞으로도 그 막강 화력이 웹으로 전환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네. 근데 오늘 LG 플러스 주가가 이 소식에도 불구하고 뭐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고요. 찾아보니까 2018년도에 넷플릭스가 처음 이제 서비스 계약을 했을 때도 네. 그때가 주가가 꼭대기였더라고요. 이미 올라서. 네. 저 호재 발산. 네, 기대감이 다 반영했는지. 그리고 참 개인적으로 좀 신기한 게 SKT나 이제 KT도 마찬가지로 이런 넷플릭스나 디즈니를 유치하려고 혈안이 돼 있을 텐데 어떻게 LG 플러스가 두 대형 글로벌 업체 두 개 다 먼저 확보를 하게 되었을까요?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지. 꼴등이잖아. 죄송합니다. 저기 3위잖아요. 3위. 예. 3위니까 이제 따라잡으려면 이것저것 시도해 볼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지 않을까요? 배팅도 더 잘 할 수 있고 잃을 게 없으니까. 없나? 하여튼. 네. 오늘 좀 협상 조건에서 좀 많은 양보를 해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그러겠죠. 듭니다. 네,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다른 데보다 좀 유리한 조건을 제시를 했고. 네. 어쨌든 이게 주가에는 큰 반응이 없었다는 점 네. 말씀드리고요. 통신주마저 다 떨어졌어 오늘. 그렇죠. 현금성이라고 생각했는데 현금 아니더라고. 현금 아니죠. 현금이라고 현금이라고 생각했는데 현금이 아니더라고요. 참나. 네. 네. 그리고 2020년도에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던 중국이 성장률이 결국 2.3%라고 발표를 오늘 했습니다. 네. 네, 중국의 GDP는 100조 위안을 처음 돌파한 101조 7천억 위안으로 발표를 했고요. 네. 하나로 1경 7,300조 원입니다. 대단하네요. 네. 미국의 한 71%까지 따라왔다고 합니다. 엄청나네. 미국이 마이너스고 중국이 좀 성장을 했으니까 네. 많이 따라왔습니다. 2030년 전에 거의 따라잡겠는데, 그죠? 그렇죠. 거의 뭐 따라잡겠는데 인구가 많으니까. 예. 네. 지난해 이제 경제 성장의 1등 공신은 철도, 도로, 공공시설 등의 인프라 투자였다고 하고요. 작년에 고정자산 투자가 전년 대비 2.9% 늘었습니다. 네. 상반기까지만 해도 전년 동기 대비 3.1% 감소했었는데 하반기에 급증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수출도 3.6% 늘었는데 팬데믹 상황에서도 중국산 제품을 전 세계에 공급하면서 코로나 특수를 혼자 누렸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세계은행은 올해 중국의 성장률을 무려 7.9%로 전망을 했고요. 주요 연구기관들도 8% 전후를 네.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중국의 그 GDP 성장률이 좋다면 한국도 나쁠 건 없어요. 네. 한국에서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이니까 올해 뭐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더불어 들면서 자
올해 EPS가 얼마나 될까? 지금 한 2조, 2,200조, 300조 되잖아요? 코스피가? 네. 예, 합쳐서 2,600조 정도 되고 한 2,300조 되는데, 만약에 전년 대비 그 EPS가 좀 늘어난다면, 올해 이런 그 GDP 성장에 힘입어서 네. 중국이나 이런, 그렇다면 여기서 더 빠지면 기본적으로 뭐 그렇게 비싸지 않은 주가라고 다시 생각되어질 수도 있으니 그것도 한번 잘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곧 그 구독자 10만 달성되는데 네. 지금 9.9만 9.9예요. 그거 좀 천천히 하라고 네. 브레이크 좀 밟고 있는데 네. 그 되면 뭐 할까요? 지금 여러 이벤트들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고 네. 재밌을 것 같으면 하고 네. 네, 한번 아이디어를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댓글 중에 누가 춤을 추라 그러던데? 직접 다셨나요 혹시? 왜 그러세요? 음모론 아니에요. 춤을 추라는데 큰일 요즘 났네. 범 내려온다 노래에 꽂히셨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범 내려온다. 재밌으신가요? 네, 재밌습니다. 네, 그것도 한번 생각을 춤도 해보면 재밌어요. 네. 춤 잘 추시죠? 저 춤을 못 추죠. 저. 왜 막 클럽 다니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거는 20살 때 얘기죠. 다니긴 다녔잖아요. 그렇죠. 다니긴 다녔는데. 나는 내 때는 클럽 같은 게 없었어요. 그럼 우리는 디스코텍이라는 게 있었죠. 네, 클럽 가본 적이 없습니다. 뭐 그게 그거죠, 사실. 네, 우리 때는 뭐 이상한 거 있었어요. 맥주집에서 춤추는 거. 그건 뭐라 그러더라 이름? 술집에서 막 춤을 췄어. 거기 섞여 있었어. 춤추는 집인가요? 아니면 아니 술집인데 춤을 춰. 원래 춤이 그걸 이름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없이 사는 학생들이 춤은 추고 싶고 술도 먹고 싶으니까 술집에서 춤을 춰. 그 댓글 아실 거야. 보시는 분들 중에 거기 놀았던 분들 좀 계실 테니까. 네, 그렇군요.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질문을 미리 이제 댓글로 좀 받는 거죠. 예. 뭐 개인적인 질문까지도. 그래서 재밌는 질문들은 저희가 한번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는 거는 좀 머리 심을 계획이 있으신가요? 뭐 이런 그런 것도 거? 좋고요. 네. 알겠습니다. 성심성의껏 네. 질문해 주신다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네. 곰곰이 생각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